우리는 새벽녘 동쪽 하늘이나 해가 진 직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매우 밝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계 중에서 달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행성으로 고대 로마의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금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스럽고 미스터리로 가득한 금성을 찾아 호기심을 풀어볼까 합니다. 금성의 궤도에 진입. 쌍둥이 별 금성은 어떤 행성? 금성은 지구와 가장 가깝고 태양에서 두 번째 행성이며 크기와 질량 및 구성이 지구와 비슷합니다. 지름은 12,104km, 질량은 약 81.5%로 지구보다 약간 작습니다. 금성은 종종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금성은 45억 년 전 지구와 같은 가스층에서 탄생한 행성입니다. 1960년대에는 태양에 가까운 행성으로 구름에 둘러싸여 있으며 아열대 기후의 생명체들이 가득한 낭만적인 원시지구 모습으로 상상했었지요. 1975년 구소련이 발사한 베네라 9호가 금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로 촬영된 금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까지 사람들이 상상하던 금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7년 후 베네라 13호와 14호가 금성 표면을 최초로 촬영, 전송한 컬러 사진을 보면 화산암으로 둘러싸인 행성 대기에서 엄청난 압력과 뜨거운 열기를 느낍니다. 그 때문에 탐사선이 금성에 도착하면 몇 시간을 채 버티질 못합니다. 그만큼 금성의 대기와 표면 환경은 혹독함 그 자체입니다. 풀어야 할 금성의 미스터리들. 1. 금성의 극한의 혹독한 환경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금성은 황산 구름과 함께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두껍고 유독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대기압은 지구의 92배에 달하며 이는 지구 바닷속 약 1만 미터 깊이 수중에서 받는 압력과 맞먹어 이 같은 강력한 압력은 인간이 보낸 탐사선을 몇 분 안에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엄청난 온실효과로 지표면 온도는 섭씨 465도까지 치솟아 납이 녹을 정도로 뜨거워져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류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에 엄청난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초속 360m, 즉 시속 1296km나 됩니다. 이는 허리케인급 태풍의 4~5배에 달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게다가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압의 대기임을 참작하면 금성의 풍속은 매우 빠르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구름은 고농축 황산이라서 비가 내릴 때에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황산비가 내려도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기 때문에 한 방울도 대지에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성은 지표면은 하늘에서 유독성비가 내려도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가는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금성의 대기는 구름에 집중되어 있고 움직이는 것도 그 부분이기에 지표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대류는 잦아드는 형국입니다. 온도 탓에 움직일 수 있는 대기가 지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즉 대기권 위쪽은 강산성 폭풍이 불고 아래쪽은 화산과 분화구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오는 자결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금성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면 보이는 건 흐릿한 풍경뿐일 것입니다. 기압이 강력하다 보니 햇빛이 대기에 마구 산란되어 상이 온통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흐릿하게 보이긴 해도 공기 자체는 이물질 없이 굉장히 맑은 편으로 추측이 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고 하루가 1년보다 길다. 금성은 고유한 회전과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 역행 회전으로 인해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금성의 자전축이 177도로 거의 뒤집히다시피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가설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설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설은 거대한 소행성이 금성과 비스듬하게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자전축이 한 바퀴 돌아서 지금의 상태가 되고 그 소행성은 금성에 흡수되어 금성에는 위성이 없다는 가설입니다. 금성의 자전주기는 243일이며 공전주기는 225일입니다.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느립니다. 즉 금성의 1년은 지구의 약 225일과 거의 비슷하지만 하루는 매우 길어서 약 243일이 됩니다.
즉, 금성은 지구보다 더 빨리 공전하지만 지구보다 느리게 자전합니다. 이렇게 금성의 자전 속도가 느린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태양에 의한 기조력과 두꺼운 대기에 의한 마찰, 지구를 비롯한 행성 간 중력 영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금성의 독특한 자전 속도와 방향이 지구의 자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구와 금성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용암이 흐르는 화산 덩어리. 금성의 지표면은 마찰과 열로 인해 깊은 붉은색의 사막과 화산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지구의 각종 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금성의 대기가 지구보다 더 밀도가 매우 높아서 훨씬 더 뜨거운 온도와 강한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이더를 이용해 지도를 제작하고 몇몇 착륙선을 통해 금성 표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지표면은 대부분 화산 평야로 덮여 있으며 직경 20km가 넘는 화산이 1600개 이상 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하여 촬영한 최근 이미지에는 용암류로 보이는 것을 밝혀내어 금성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금성은 내부 열을 발산하는 뜨거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지질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진과 화산 폭발은 또한 금성의 대기를 강하게 교란하며 이에 따라 금성의 대기 중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황산 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이스타르 테라라고 불리는 거대한 고원 지역으로 폭이 약 1200km에 달해 호주 대륙 크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며 금성의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성의 대기 중 가장 밝은 구름의 중의 하나인 이스타르 테라 크라우드로 인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산맥과 고원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구와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 맥스웰 몬테스는 높이가 약 1만 1000m로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과 맞먹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스타르 테라는 금성의 지질 구조와 지질 활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금성의 지각층과 지각 구조의 형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타르 테라의 지형이 금성의 대기역학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금성의 기후 변화 연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4. 폭증하는 금성과 지구의 온실효과. 금성과 지구 모두의 온실효과가 발생하는 행성입니다. 온실효과란 대기 중의 일부 기체가 자외선, 적외선 등의 복사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대기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 및 금성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경우 지구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가 지각층의 약 90배 높은 96% 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성의 대기 중 자외선, 적외선 등의 복사선이 지각층에서 흡수되어 대기 온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성의 지표면 온도는 약 섭씨 460도에 달하며 이는 지구보다 약 섭씨 445도 높은 온도입니다.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중은 약 0.04%로 현저하게 낮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구의 대기 중에서 자외선, 적외선 등의 복사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와 금성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온실 효과는 두 행성 모두에게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성의 온실 효과는 온실 효과가 너무 강해지면 행성의 기후가 어떻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예입니다. 지구 자체에 증가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은 과학자들은 덜 극단적이지만 유사한 운명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 극한의 혹독한 환경에서 생명체. 현재까지는 금성에서 발견된 생명체는 없습니다. 금성은 극도로 가열된 대기와 지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또한 금성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의 약 90배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우주 탐사선에서도 금성의 대기를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금성에는 잠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50km에서 60km 사이의 기압은
지구 온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곳은 산소와 질소 비율이 지구의 대기와 거의 같은 산소는 21%, 질소가 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나 지표면에서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생명체의 간접적인 증거인 포스핀이 발견되었습니다.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의 발견은 상당히 놀랍고 잠재적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성에서 포스핀의 발견은 금성의 대기, 특히 표면 위 50에서 60km 주위의 더 온화한 구름층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성에서 포스핀의 발견이 생명체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발견 이후 포스핀의 검출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었고 후속 관찰에서 처음 보고된 것보다 낮은 가스 농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측정의 신뢰성과 금성에서 포스핀의 존재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중 어느 것도 관찰된 포스핀 수준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조건이 더 온화한 금성 대기의 상층에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에 문을 열어둡니다.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터리 실타래를 풀기 위한 인류의 열정. 금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류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금성 탐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우주선이 가장 먼저 방문한 최초의 행성이면서 한편 가장 많은 탐사선이 발사된 행성이기도 합니다. 1961년 구소련의 베레나 탐사선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금성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2년 나사의 마리너 2호는 금성 옆을 날았고 적외선으로 금성 표면을 스캔한 결과 자체 생성 자기장이 없는 뜨거운 행성임을 밝혔습니다. 소련은 그 후 초기 금성 탐사에서 세계적 리더가 되었으며 여러 대의 대기 탐사선과 10대 착륙선을 금성에 보냈습니다. 오늘날까지 소련은 우주선을 금성 표면에 착륙시키고 데이터와 이미지를 지구로 다시 전송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구소련의 베네라 탐사선이 가진 의미는 베네나 4호가 처음으로 외계 행성 대기권에 진입을 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베네라 7호는 외계 행성의 최초로 착륙한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금성 표면에 사진을 찍어 보내고 각종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함으로써 금성의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커다란 족적을 인류에게 남겼습니다. 미국은 1978년 파이어니 비너스 1호와 1985년 마젤란 금성 탐사선을 발사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금성 지형의 98% 이상을 지도로 제작하고 지구 지형과 비슷한 산, 계곡, 분화구 등을 발견했습니다. 마젤란 탐사 결과는 금성 지질학과 지구의 지질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유럽 우주기구와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도 금성 탐사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는 2006년에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를 발사했으며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금성의 대기를 조사하고 지형 분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금성의 날씨, 구름 패턴 및 대기 구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폭주하는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와 금성의 역사에 대한 주요 행적을 남겼습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JAXA는 2010년에 금성 탐사선 아카츠키를 발사했으며 아카츠키는 금성 대기의 화학 조성과 대기층의 구조, 지형 분석 등을 통해 금성의 북극과 남극의 제트 기류를 발견하고 이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으며 이 기류의 속도가 적도 부근에서 가장 빨라지는 현상을 보고 적도 기류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지 행성의 미스터리를 향한 인류의 열정은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나사는 2028년에 발사 예정인 탐사선 베리타스호를 통해 금성 지형과 지질학적 특성을 깊게 조사할 예정이며 2029년에는 다빈치 플러스 금성 탐사선을 연이어 발사하여 금성 대기의 화학 조성과 구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는 2030년대 금성의 궤도선과 착륙선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베르나 D 계획에 나섰는데 금성 환경에서 무려 2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착륙선을 금성 표면에 착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성지 표면의 뜨거운 열기와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압력을 견디며 금성 지질과 지표면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흥 우주 강국으로 떠오른 인도는
2023년에 슈크라얀 탐사선을 금성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탐사선은 10kg짜리 풍선형 프로브를 투하해서 대기 분석도 할 계획인데요. 55km 고도에서 풍선처럼 장시간 떠다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매우 유사한 크기와 질량을 가진 행성입니다. 그러나 금성은 지구와는 환경과 기후, 지질학적 특성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금성 탐사를 통해 지구의 탄생, 진화, 기후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금성 온난화의 폭증 연구를 통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가져봅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커짐에 따라 생명의 탄력성과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감사도 커집니다. 금성의 미스터리를 밝히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더 재미있는 우주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다음 우주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금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